안녕하세요. 강도 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자녀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화를 할 때 엄마들이 이제 어감이 있잖아요. 어감.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하니 이번에가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징계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그 경계를 어디로 정했는지에 대한 그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어감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감의 강도가 뭐냐면 아이와 함께 맨 끝에 도착한 이 선을 이제 넘으면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이제 이건 이제 문장을 안 붙여도 알죠. 넌 죽었어. 이런 문장의 강도까지 엄마가 써버리고 나면 그 아이가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항상 또 하잖아요. 같은 실수를 또 하고 같은 거짓말을 또 하고 아니면 약속 이행을 또 불이행하고 무언가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면 이 정도 정확하게 약속하고 막 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착한 아이도 잘 못 지켜요. 그리고 하겠다고 안 해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정형화된 틀에서 교육받았던 엄마는 자녀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건 될 것 같아. 얘가 깨달은 것 같아 라고 어떤 강도를 한번 제시했어요. 그래 이건 이러자 한 게 아니라 얘가 약속했고 어겼어. 그럼 그 다음번엔 더 강해지잖아요. 그 다음번에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는 뭐 한 3번 정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몇 달을 생각한다거나 계획이 있어요. 얘가 이 정도면 요 정도 말했으면 이 같은 일을 몇 번 반복했으면 이젠 고쳐야 돼. 엄마 속에 있어요. 엄마마다 다른데 이번엔 이게 끝나야 된다는 어떤 타이밍이 오죠. 그러다 보면 엄마가 그걸 어감으로든 뭐 문장 내용에서든 티를 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젠 다 왔다. 이 한 번 지나고 네가 또 그런다면 이런 어떤 걸 엄마가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엄마가 이제 이걸 깔았어. 이제 꼭 고쳐야 되는데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세고 나면 그 뒤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엄마가 꺼냈던 어떤 징계의 무게가 있는데 뒤로 돌아가자니 징계할 때마다 말이 헛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꺼내갖고 이제 더 세게 때렸다 쳐요. 예를 들어 더 세게 야단을 쳤어요. 더 큰 징계를 줬어. 근데 아이가 계속 그러는데요. 그러면 징계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 또 말이 더 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징계로 끝날 일을 더 큰 징계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징계의 내용 이것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한테 이런 태도라 이래가지고 실은 징계의 강도가 세지거나 감성이 세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더 세져야 되니까 이거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 엄마들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건 갖고 아이랑 얘기를 시작하지만 이제 그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엄마를 이기려고 들어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엄마도 더 심해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막 억울하고 울고 막 엄마한테 막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엄마가 권위 있게 잘 조절하고 이긴 것도 아니고 이끈 것도 아니고 져준 것도 아니고 아이는 아이대로 화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강도를 높여봤는데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요 엄마랑 애가 싸워요. 징계도 아니에요. 어떨 땐. 근데 또 이제 이럴 수 있죠. 엄마가 너무 세서 얘가 입을 하나도 열지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 내. 그럼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할 건데요? 아이를 살리고 행복하자고 시작한 건데 징계 자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대로 공격하고 싶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징계라는 게 이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엄마의 이야기나 감성을 듣고 이게 삶에서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제가 필요를 느껴서 고쳐갈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애랑 같이 싸워도 웃겨. 엄마가 애를 완전히 이겨먹어가지고 이렇게 주눅들게 해도 웃겨. 둘 다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들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징계의 강도가 이번이 끝이더라고 정했을 때 그 강도 때문에 그 다음 끝 이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권유하기는 그렇다고 약해지자는 말은 절대 아닌데요. 그러나 무게는 있고 밀고 나가되 이건 아닌 거고 네가 이걸 해결해 가야 돼. 그만하자. 그건 하자. 얘가 뭐 해보겠다 했는데 바로바로 못하잖아요. 그럴 때 실은 3번 안에 끝난다. 3달 안에 끝낸다. 1년 안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가 될 때까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이게 고칠 부분이라는 걸 서로가 뭐라 해야 될까요? 대화가 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꼭 단두대에 떨어지듯이 뭔가 이건 아니다 이래야 될 게 있긴 있죠. 그런데 의외로 그게 아이들한테 많지 않아요.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한 텐톡 중에 거짓말, 도둑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살짝 이걸 다뤘죠. 이런 분야거든요. 이것도 도덕적으로 정말 안 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끝없이 진실하게 엄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와 대화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솔직하게 인격으로서 다가와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택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텐톡으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자녀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하나 다뤘어요. 그것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예 안 하겠다고 딱 각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하겠다고 각오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엄마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세게 말하니까 아이가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그 긴 시간을 엄마가 사랑하면서 키우기 위해서 엄마와 자녀 둘 다를 위해서 강도를 조절해서 물러나는 것. 내용이 물러날 건 아니죠. 그러나 강도가 물러나는 것. 강도 조절을 해서 이게 길게 가도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완전 끝자락에 도착하지 않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밤에 자는 우리 방 팀, 저랑 아이 셋이 자거든요. 3, 4, 5. 근데 이제 빨리빨리 자거나 준비해 이럴 때 빨리 가자 오자 해도 애들이 자자 하는 순간에서 30분 있다 자잖아요. 그 자자 하고 못 자요. 근데 너무 늦었어. 이제 자야 돼. 이럴 때가 있고 제가 강도가 세질 때가 있고요. 우리 집 3, 4, 5 중에 3이 나 오빠 오늘 피곤해. 너 누워.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를 보는 것 같죠. 제가 해요. 이제 그만 말해. 몇 시야 그만 말해. 막 이러는데 이제 얘도 그 어감을 쓰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나 오빠 피곤해. 오늘 빨리 잘 거야. 누워. 돌아다니지 마. 앉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또 화내고. 그럼 제가 아니야. 강도를 조절해야 돼. 맨 끝자락에 강성 언어를 썼으면 얘네가 바로 안 자면 그 다음에 더 세져야 되니까 조절해서 해라. 애들은 말하자마자 바로 안 듣잖아. 조절해서 해라. 그 얘기를 해요.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너무 세게 말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뒤가 너무 폭발적이어야 돼. 살짝 이해하는지 가만히 있거나 어감을 줄여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고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할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어떤 일을 오늘부터 제시했다면 실은 강도나 빈도를 조절해서 이것이 사라지진 않는다 치더라도 이게 너와 나의 사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날 일처럼 아니면 오늘 내일 모레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처럼 이것에 대한 강도를 너무 높이는 것, 어감을 너무 높이는 것, 문제성을 너무 높이는 것은 자녀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엄마도 실수를 하게 돼요. 아이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징계를 하고 싶어서 징계하게 돼요. 얘를 따끔하게 해서 눈물을 쏙 빼게 가지고 고치게 하고 싶거나 얘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하고 싶거나 잘못해서 그 다음에 딱 고쳐가지고 이제 바른 모습, 가장 원했던 모습으로 빨리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이의 행복, 사랑, 온전한 인격 이랬다고 하지만 그거를 시행하다가 엄마가 세지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몇 번 말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약속해놓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실은 엄마가 이렇게 물러나고 감정이 더 물러나고 관찰도 하고 제시도 하고 분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리더도 해야죠. 그 리더 할 때 목줄을 잡아면서 팍 당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줄을 잡아면서 팍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자. 어휴 또 앉았어. 다리가 부르텄어. 가자. 어휴 물 한 번 먹어야 되겠어. 가자 하고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자녀 교육을 하면 할수록 엄마라는 그 인품이 성장해 가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 교육을 할 때 만약에 성장하는 인품으로 가지 않으면 인품이 더 망가집니다. 나 아가씨 때 직장 생활할 때 친구랑 이렇게 화냈던 적 없는데 자식한테는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와, 나 인간관계 잘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하물며 때로는 나 어린이집에서 엄청 좋은 선생님인데 집에서 내 새끼는 못 보겠다. 이러기도 하시고요. 엄마가 되는 길은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전 자녀 교육이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궤도를 잘 탄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쉬운 일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엄마들과 제가 아이들에게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강도와 빈도를 잘 조절함으로 이 아이가 어느 날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아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권해봅니다.